요겁니다. 이건 이제 서구에 계신 비산동 분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만 한번 볼까요? 1억 2천인데 8,400까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경매 같은 경우는 뭐 1, 2천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요. 가격에 따라서. 지금 네. 비산동 어느 쪽인지 그걸 한번. 네, 비산동에 계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생각했는 거 아까 전에 네. 삼격동 했는 그 부분은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차량도 네. 많이 안 다니, 버스도 많이 안 다니고. 네.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지상철 전혀 연동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운을 해도 이제 그 월 그 3천에 70 주고 들어갈 사람은 많이 적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편견이 작동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에다가 세를 내놓을 때 여러 명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딱 한 명만 필요하면 돼요. 딱 한 명. 그잖아요. 내가 샀어도 내가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예. 어떤 그런 지역적인 걸 고려해서 딱 한 명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거, 그게 이제 가격으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인정해요. 제가 1억 7천에 대한 시세를, 그러니까 이 빌라에 대해서 시세를 물어봤을 때 원래 분양은 이 정도 했고, 그 당시 분양했을 때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 아 그러면 사장님 이거 내놓으면 바로 팔리냐, 그러니까는 가격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억 7천을 던지니까 아 그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바로 앞에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가 위치가 좀 되고 안에가 좀 들어가고 뭐 지하철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이런 게 사실 경매를 많이 못하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을 해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협회에서 책도 부자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 마인드 들어보셨나요? 그런 책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어떤 생각, 고정관념을 좀 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있는 뭐 다른 학원을 비할 생각은 없지만 시중에 있는 모든 경매 학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경매 학원 쳐보세요. 유치권 나오죠. 그리고 뭐 특수 법정지상권 나오죠. 그리고 뭐 여튼 뭐 지분 경매, 그리고 권리 분석, 지식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몰되면은 이런 물건이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평범한 게 돈이 돼요. 평범한 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냥 빌라 이런 거 있죠. 좀 낡고. 그런 게 돈이 돼요. 뭐 특수 물건 있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지식 절대 돈 안 돼요. 저희 그 대표님이 경매를 97년에 했어요. 근데도 그냥 일반 물건 다 잡아서 수억씩 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처음에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첫 단추 잘못 끼면은 절대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막 5년, 10년 했다 해도 헛발질 하는 거예요. 아까 여쭤보셨죠? 경매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먹을 게 있겠냐? 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부예요, 일부. 이게 진짜 좋고 그러면은 제가 먹고 닦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례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22평이고,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이게 일단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산동이에요. 서구 비산동. 비산동에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안타깝게 없네요. 네. 그리고 22평. 22평이면 여기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5층 중에 3층이고요. 여기도 권리분석이라 뭐 깔끔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약간 오래됐죠? 막 안 사고 싶죠, 막. 막 사기 싫죠? 네. 그런 마음 잘 이해됩니다. 네. 입구도 막 좁고 막, 그죠? 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가. 네, 여기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고, 근데 다만 단점이 철길이 지나가요. 네. 비상. 그리고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영광빌라라는 데인데 여기가 동이 3개예요. 저 가면 안은 많이 높겠다.
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 동네 자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위치가 좀 부동산에다 물어보기를 이 동네가 원래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빌라가 아닌 이상은 여기 있는 빌라들은 대동소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감정가가 1억 2천 정도 돼 있었죠. 비슷합니다. 매매가. 그리고 전세는 1억, 월세는 1000에 40 뭐 이렇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2000에 35 안쪽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1억에 낙찰 받다 생각하면 대출은 보통 우리가 80%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를 샀든. 그러니까 다가구, 아까 다가구는 반개수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한 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80% 가정하고 하면 내 투자금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월세가 2000에 35죠. 그래서 2000에 35 돼서 내 투자금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랑 또 비슷하죠.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대출이자 25만 원, 23만 원. 8천에 3.5% 하니까 월 23만 원이 대출이자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받고 23만 원을 납부하니까 월 12만 원. 괜찮죠?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144만 원. 그리고 시세 차익은 2천만 원. 이거 두 개 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근데 다만 맨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 초기 비용은 들어가죠. 투자금, 보증금 회수하기 전에. 그래서 경매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우리 협회에서 배운 교육생들이 아까도 이제 연희님이 낙찰 받은 것도 있고, 저희 이사님이 낙찰 받은 것도 있고, 저도 낙찰 받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가 정말 초역세권에 재개발 아시죠? 크게 돈 된다는 거. 그 수도권, 수원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하철 바로 옆에 재개발이 임박한 그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감정가 1억 4천인데 5천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전세를 얼마에 냈을까요? 한번 이거 퀴즈 나갈게요. 전세 맞추신 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감정가 1억 4천인데 낙찰을 5천, 정확히는 5,600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를 얼마에 드렸을까요? 1억 2천 7천 다시 1억 2천 8천 8천 맞았습니다. 8,500 있습니까? 아까 8,500 없었죠? 8천 정답입니다. 제일 근사치, 제일 근사치. 8천. 8,500. 8천. 두 분께 드릴게요. 두 분 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에 얼마? 2만 원이죠? 네. 공짜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 건데 감정가가 1억 4천이고, 하지만 이게 숨겨진 게 있었어요. 빌라는 땅으로 대지 지분을 해서 재개발할 때 그 돈을 환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땅이 15평이에요. 근데 인근에 있는 땅값을 조사해 보니까 도로가에 붙어 있으면 3천, 좀 떨어져 있으면 2천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2천만 잡으면 15 곱하기 2, 3억이죠. 근데 감정이 1억 4천이 돼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 퀴즈는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굉장히 허름합니다. 이거는 비할 바가 못 돼요. 굉장히 썩었고, 맨 처음에 딱 지하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집이 10년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10년 계량기도 없어. 반지하니까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들어와요. 전혀. 그리고 이제 바람도 휘잉 그게 불리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옆에서 이제 뭐가 쓱 지나가고 귀신을 본 듯 했습니다. 그 정도. 굉장히 껌껌하고, 그리고 바닥에는 물이 차서 걸을 때마다 찰박찰박. 아시죠?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러니까 감정가 간평서도 나가서 이거 안 되겠다. 감정이 그렇게 낮아진 거고, 1억 4천이 5천 돼 있으면 사실 감정가 대비 33%거든요. 절반보다 더 완전 똥값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가서
역시 마인드의 힘으로 네, 마인드의 힘으로 깨고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발한다 만다 하는데 여튼 그걸 5,600에 사서 수리비는 여기서 이제 수리비 또 퀴즈를 한번 나갈까요? 수리비 아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네 수리비는 1,200 정도 들어갔어요. 올 수리. 이게 이제 규모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해서 전용 18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24평. 그걸 이제 싹 갈아엎었어요. 샤시 교체하고 방문 교체하고 뭐 밑에 물이 다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지하 주차장 보면 집수장이라는 거 있죠. 지하에 그 물이 차면 위로 뽑아주는 거. 그거를 방에 설치했어요. 말 다 했죠. 네, 방에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1,200 들어갔죠. 그러면 5,600에 1,200. 그러면은 다 토탈 합해서 그래도 한 7,000 정도 들어간 거죠. 근데 전세를 제가 그냥 1억에 내놓을까? 배짱 한번 튀겨볼까? 왜냐면 부동산에 정가가 없으니까 내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9,000에 내놨어요. 9,000에 내놓으니까 부동산에서 말하길 그래도 좀만 깎아주셔서 8,500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맞춰준 게 8,500. 그래서 현금이 남았죠. 오히려. 그래서 또 다른 거 잡는 거죠.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건물이 늘어나는데 투자금이 안 들어가고 그런 구조가 되는 게 바로 법원 경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하는 게 협회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법원 경매는 어떤 건지? 절대 지식이 아닌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잘못된 편견 막 낡고 오래되고 이런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입지나 어떤 조사 그리고 어떤 수요층만 이렇게 감안해서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내가 질문을 받고 아니면은 저희 대표님한테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쪽. 네. 경매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하고.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 뭐 시세가 4억 하는데. 네네. 경매가 뭐 한 3억에 낙찰을 받았다. 네. 내가 3억에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아가 오히려 내가 네. 손해 보는. 네. 근데 그런 게 좀. 일단 그런 손해를 안 보게끔 조사를 거쳐야 돼요. 저희는 무조건 돈을 쓰기 전에 부동산은 시장 가서 1,000원짜리 콩나물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한치의 미혹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 조사를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일들은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가리키는 게 우리 협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경매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사에서 온비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는 게 공매.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매는 담보신탁 그 KB 국민 그 담보신탁 그런 신탁회사가 우리나라에 11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또 파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수원 소재지 제 물건 진짜 귀신 나올 법한 그런 물건도 국제자산신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국제자산신탁에서 홈페이지로 공매를 올려놓고 판 물건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네. 저런 물건을 사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같은 경우는 수입이나 이런 또 문제도 생길 거고 네.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잘 만나야 되고 네. 또 자기가 직접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 네. 월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확신하지. 제가 대충 저 동네는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1억이나 2억짜리를 샀을 때 물건을 그 나라에 내는 세금 네. 세금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세금 이렇게 사갖고 수익을 저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네.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세금은 빌라 같은 저 정도 금이면 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제 거 같은 서울에 있는 저도 이제 대림동 아시죠? 서울에 그 중국인들 많고 교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평당 땅값이 3-4천 이래요. 빌라인데도. 근데 그게 그 재산세 나온 거 보니까 그 한 분기에 5만 원인가밖에 안 나와요.
1년 해봐야 10만 원이거든요, 재산세가.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냐 뭐 1%, 그래서 미미에서 한 2, 300, 요 정도 규모면, 1억대, 2억대 규모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는, 지금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율전동 그런데 막 진짜 비어있는 지 10년 된 그런 집은, 물론 올 수리가 필요한데, 저는 사면 일단 수리 잘 안 해요. 예. 왜냐면 그 동네를 가보면 그 동네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강남, 대치동 뭐 이런 데 의리한데도 걔네들도 인테리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갔을 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유사 매물을 좀 파요. 유사한 집들이 어느 수준의 인테리어가 나왔는지. 근데 대부분 봐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막 의리한 인테리어를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집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은 지 뭐 10년, 15년 돼도 가보면 막상 가보면 깔끔하거든요. 반지한데도. 그래서 도배, 장판만 해주면 돼요. 그 돈이 뭐 몇십만 원, 뭐 많게는 그래도 1, 2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한번 새 들여놓으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네. 저희 지금 경납자금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기준이 있어요. 아까 60%고 이건 한 80%고. 아. 맥시멈에 그게 있습니까? 기준이 따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 있잖아요. 다가구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그 지역에 필요한 그 금액을 빼요. 그러니까 지금 16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 16개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정을 하면 방 하나당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서 15개면은 벌써 2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출 금액에 대한 반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은행이 돈을 떼일까봐 미리 이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등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다가구 방 많은 거는 대출, 내가 낙찰받은 금액의 한 60%만 대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빌라, 상가, 평이한 물건들은 낙찰가의 한 80%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네. 아까 그 권리 분석이 깔끔하다고 했는데, 네네. 그 말은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세입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 깔끔하다는 거는 물어줄 돈이 없다. 우리가 이거 샀을 때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뭐 은행에서 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뭐 이런 게 좀 없고, 그냥 내가 사면은 깔끔하게 물어줄 돈 없고 그냥 딱 세금 내고 대출 딱 받았고 어떤 하자 없는, 그러니까 물어줄 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어줄 돈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기존에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세입자가 합의를 안 하면은 명도소송 걸어야 되는데, 네. 명도소송 걸면 최장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그 정도 거의, 저도 이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명도소송까지 안 갔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끝나요. 말 몇 마디 하고. 왜냐면 그분들도 경매하면은 맨 처음에 그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본인도 알아요. 이제 나가야 되겠다. 왜냐면 와서 조사하지, 뭐 경매 보러 온다고 하고 또똑거리지, 그러면 못 버텨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자기 집이 경매 나갔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말 몇 마디 하고 시간 좀 해주면 안 나가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나가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1%의 고객이 있어요. 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그런 거는 뭐 땡크로 밀어야죠. 네, 소송으로 해갖고 밀어야죠. 근데 대부분 저 5년 동안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 대표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